도수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도 손목 관절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 결국 손목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깨닫고 나서 안 사실이 있어. 손목은 많이 써서 아픈 게 아니라 잘못 써서 아팠다는 거야. 손목 관절이 아픈 사람들의 90% 이상은 손을 이렇게 짚을 때 손목에서 통증이 나타나지. 지금 손목 보호대도 써보고 마사지도 열심히 해봤는데 아직도 통증이 그대로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해. 왜냐면 나를 괴롭히던 손목 통증을 완전히 바꿔준 방법은 따로 있었어. 그게 바로 손목 잠그기야. 이건 막 근육을 막 키우는 것도 아니고 보호대로 감싸는 것도 아니야. 손목을 쓰는 방법 자체를 아예 바꾸는 방법이야. 우리 손목 관절도 자물쇠처럼 딱 잠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딱 잠그면 뼈끼리 딱 맞아 떨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생기면서 통증도 확 줄어들게 되는 거지. 실제로 도수 치료할 때 내가 손목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 특히 내가 이게 자리에서 막 짚고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책상을 이렇게 딱 짚었을 때 이게 찌릿하거나 시큰한 통증이 있었다면 이 방법은 진짜 한번 꼭 해봐야 돼. 본격적으로 손목 잠그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스트레칭 하나 해보도록 할게. 사실 이것만 해도 손목 통증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나는 이걸 매일 하거든. 자,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 먼저 손을 이렇게 뻗어줄 거야.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고 가운데 중지를 반대손으로 잡아줘.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쭉 당겨주는 거야.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팔꿈치를 완전히 편다는 것, 그리고 손목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중지만 그냥 적당하게 당겨주면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것은 손바닥에서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다가 천천히 시간이 지나서 30초 동안이 지나가면서 천천히 이쪽 아래쪽에 있는 전완에 대한 스트레칭을 느낄 수가 있어. 이걸 30초씩 3번 반복해줘. 이렇게 스트레칭을 다 해줬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손목 잠그기를 시작해 볼게. 손목 잠그기는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목에 부담이 덜한 채로 내 손목을 잠그기 위함이야. 왜냐면 우린 이미 아프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는 안 되거든. 자, 시작해 볼게. 자, 1단계 손목 움직임 만들기. 벽 앞에 서가지고 어깨 높이만큼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줘. 벽을 짚고 아직까지 이 손목에 내가 힘을 주거나 벽을 누르는 힘을 줘서는 안 돼. 그 상태에서 이게 팔꿈치 주름이 있을 거야. 이 팔꿈치 주름이 이 앞쪽 짚은 상태에서 팔꿈치 주름이 위를 볼 수 있게 천천히 돌려줘. 벽을 짚었으니까 얘를 잘 돌렸을 거야.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렇게 잡아줘. 잡는 부분이 중요해. 반대쪽 손을 이렇게 잡아줘.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 주름이 위를 보게 돌렸던 거를 조금 더 돌릴 수 있게 보조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같이 돌려줘. 너무 과하게 돌릴 필요는 없고 내가 팔꿈치 주름을 돌렸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조해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서 10개씩 3세트 반복을 해줘. 2단계 손목 무게 견디기야. 이제 슬슬 손목에 힘을 실어줄 거야. 아까처럼 벽을 앞두고 선 다음에 벽에서부터는 한 발자국 뒤로 빼줘. 그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1단계처럼 딛지만 아까보다는 벽에서 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체 무게가 앞으로 실리면서 내 손목에는 아까보다는 이제 무게가 좀 실리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힘을 좀 실은 상태에서 똑같이 반대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고 나도 이 팔꿈치 주름이 위를 볼 수 있게 천천히 돌려주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1단계처럼 10번씩 3세트 반복해줘. 3단계 손목 안정성 잡기야. 2단계랑 같은 자세를 우선 취해주도록 해. 벽 앞에서 손을 짚고 아까 1단계보다는 한 발짝 정도 벽에서 떨어져서 설 거야. 그 상태에서 똑같이 잡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달라지는 거는 왼쪽 손을 짚었다면 오른쪽 다리는 딛고 있고 왼쪽 다리만 뒤로 살짝 뻗으면서 다리를 뒤로 들어줘.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도록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중심이 약간 내 몸이 흔들리면서 손목과 어깨에는 안정성이 필요해지게 되거든. 똑같아. 그 상태에서 내 손목의 안정성을 조금 더 준 상태에서 내 팔을 똑같이 잡고 그대로 팔꿈치 주름이 위로 보게 하고 돌리면서 내 손목을 돌려줘. 이것도 똑같이 10개씩 3세트 진행하도록 할 거야. 자, 마지막 4단계 내 무게 버티기. 자, 이렇게 책상에 내 손목을 짚도록 해. 그리고 나서 오른손으로 잡아서 똑같이 돌릴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걸 디딘 다음에 내 몸무게를 이렇게 실어줄 건데 이때 내가
손목을 짚은 다음에 바로 실어주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짚은 상태에서 충분히 손목을 먼저 돌려서 잠궈 놓고 그 상태에서 내 무게를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실었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짚어주고 팔꿈치 주름이 위쪽을 보게 돌려주고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에 돌려줄 거야.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잠근 상태에서 내 무게를 싣고 앞으로 가면서 천천히 무게가 좀 더 강해지게 실었다가 천천히 돌아왔다가 이걸 10번 반복해 줄 거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상 내 무게를 받을 만한 충분한 안정성이 생긴 손목이 될 수가 있어. 이때 막 관절이 좀 잡히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팔이 살짝 당기거나 손목 관절에서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나는 것, 그것 정도는 괜찮아. 그거는 나한테 필요한 스트레칭 되는 단계일 수가 있어. 이렇게 4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확실히 내 손목이 짚는 그 느낌이 확 달라질 거야. 손목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해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만약 내가 말했던 이 4가지 동작 중에서 통증이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 시큰함, 찌릿함,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아직 그 단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손목 상태가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첫 번째 단계에서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반복을 먼저 해주는 것이 중요해. 실제로 출산 이후에 손목이 너무 아파져가지고 아이를 안는 것도 힘들어했던 회원분이 있었어. 그 회원님은 원래는 이제 골반 통증 때문에 우리 센터에 왔었는데 나한테 손목 통증도 좀 있으니까 좀 봐줄 수 없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가 골반이랑 이쪽을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손목 잠그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집에서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내가 한번 여쭤봤지. 손목 좀 어땠냐고. 그날은 손목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계속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짬날 때만 벽에 대고 잠깐 해줬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안 아파지기 시작했대. 그래서 지금은 뭐 손목 통증이 있었다는 거를 좀 잊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되고 심각한 통증은 어렵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진짜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야. 내 주변만 봐도 만성적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들 중에서 통증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된 경우가 정말 많아.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어.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거야. 내가 직접 겪고 효과를 봤었던 방법들을 쉽게 풀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공유하고 싶어.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보다는 진짜 내 몸에 도움되는 그런 방법들, 누구나 할 수 있고 따라하면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앞으로도 계속 전해줄 거야.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다음에도 진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꿀팁들로만 가져올게. 너의 손목이 오늘은 조금 더 편해지길 바랄게. 좋은 하루 되길 바래.